안녕하세요. 배지 원장입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한번 시 들어가 볼까요? 이제 오랫동안 들어왔던 학생들은 이제는 조금 알겠다. 이런 느낌 들 거라고 나는 믿고, 그 다음에 이제 신입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벌써 한 번, 두 번, 뭐 세 번 정도째 듣고 있을 텐데 버벅거려 듣고 있을 거라서 뭐 아직까지는 시 분석이란 저런 거구나가 느껴지기는 하지만 그게 실제로 자기한테 이제 실제로 대응이 돼서 나 아무 시나 줘보세요 가 될지는 아직은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이건 학생들마다의 차이기 때문에 전 벌써 가능한데요 이러면 너무나 고마운 일이고, 그렇지 않다 손 치더라도 그냥 꾸준히 열심히 듣고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방법론을 깨우치려고 노력할 것. 다시 잔소리합니다. 이 작품을 아는 건 아는 거고, 여러분들 이 작품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필기하고 뭐 그거 열심히 정리하고 그게 공부하잖아. 그건 그거고 내가 말하는 표현 속에서 현대시는 저렇게 봐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깨우치셔야 돼요. 현대시는 이렇게 보는 거야를 가장 잘 가르치는 게 나야, 얘들아. 자부심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배지 원장님 믿고 저렇게. 자, 그 첫 출발점이 동그라미 세모인 거 알고 계시죠? 자, 동그라미 세모 합니다. 자, 긍정 부정만 해도 시는 분석이 끝난 거야, 얘들아.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하지만 이 시를 알기 위해서는 조금 더 설명은 하겠지만 우리는 동그라미 세모를 하겠다. 그래서 항상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세모 합니다. 자, 이제 출발할게요. 쫓아오세요. 할머니 꽃씨를 받으신다. 제가 예전에 약간의 팁 아닌 팁이야 라고 하면서 준 적이 있어. 기억하십니까? 현대시에 나오는 엄마, 아빠,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는 항상 동그라미다. 그렇잖아. 얘기했잖아. 고교 과정에서 어떻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세모일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 할머니는 당연히 여기서도 긍정인 존재일 거야는 사실은 99.9999% 맞습니다. 맞지만 어쨌든 문맥을 찾아가면서 문맥 속에서 우리는 찾는 연습을 할 거라서 그냥 조금 더 가볼게요. 할머니가 꽃씨를 받으셔요. 꽃씨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으로 꽃은 항상 우리에게 왜 그 꽃은 뭐 환한, 희망, 뭐 이런 것들로 쓰이는데 특히나 씨앗이잖아. 씨. 뭔가 꽃이 필 것 같은, 그러니까 희망을 상징하는 이미지로 많이 쓰이죠. 그런데 조금 더 가보고 할 거예요. 방공호 위에 어쩌다 핀 채송화 꽃씨를 받으시죠. 방공호가 뭔지 안다면, 왜 적의 공습 같은 걸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멍을 뚫어 놓은 거야. 굴처럼. 이게 방공호인데 적의 공습을 피하기 위해서 전쟁 중이네요. 그렇죠? 요거 이따가 어쨌든 그 와중에 전쟁 와중에서도요 꽃씨를 받으시죠. 꽃씨를 뭐 왜 받겠어? 꽃씨에서 꽃을 심어서 씨앗이 꽃이 날 수 있도록 하고 싶은 거잖아. 호 안에는, 방공호 안에는 아예 들어오시질 않아요. 적의 공습을 피하기 위한 거라면 사실은 들어가셔야지요. 안 그러면 잘못하면 뭐 비행기가 날아다니다가 포탄을 쏘거나 할 때 위험하잖아. 그런데도 들어가시지 않는다는 건 방공호라고 하는 저 존재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계신다. 방공호가 전쟁을 상징하는 거라면 전쟁 자체도 부정적으로 보시는 거겠죠. 자, 어찌됐건 말이 숫자 적어지신 할머니는 그저 놓여우셔요. 자, 다른 건 몰라도 어쨌든 할머니의 심리 상태가 세모라는 건 찾았네요. 말이 적어지신 것은 역시 부정적인 거죠. 말이 적어지시고 그리고 놓여우신 거죠. 어쨌든 화가 났어 라고 하는 건 누가 봐도 부정적인 거니까. 지금의 상황에 화가 났어요? 진작 죽었더라면 이런 꼴 저런 꼴 다 보지 않았으련만.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뭐 이런 한탄이신데, 그랬다면 죽었더라면 이 꼴 저 꼴 다 보지 않을 수 있었으련만 이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건 이 꼴 저 꼴을 부정적으로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 이런 꼴 저런 꼴 아마도 당연히 전쟁과 연관되지 않겠습니까? 글쎄 할머니 그걸 어쩌란 말씀이세요? 누군가 얘기를 하니까 숫제 말이 없어지신 할머니의 노여움은, 하지만 할머니가 노여우시고요. 그 노엽다는 상태가 부정이라면, 부정적인 노여움 상태를 풀어드릴 수가 없다면 그 자체도 부정이겠죠. 왜? 계속 전쟁의 상황일 테니까. 계속 할머니 꽃씨를 받으셔요. 어디선가 받죠? 이따 할 거예요. 내가 요렇게. 얘들아, 이제 수업 많이 들은 학생들 살짝 느낌이 오잖아. 내가 이거 어디서 봤지? 혹은 요거 이따 할 거야? 요럴 때 뭘 이따 할 거고 그때 무엇을 말할지 살짝 느낌이 오지. 요거 어디서 봤지? 저 위에. 보여요?
맨 마지막에 1년, 맨 마지막 줄, 맨 마지막 년에 맨 마지막 줄. 비슷해. 뭐 얘기하고 싶은지 알지? 이제 이런 게 빨리빨리 들어와 줘야 된다는 거야. 더 갈게요. 어쨌든 이제 지구가 깨어져 없어진대도요. 지구가 깨어져서 사라지는 거가 긍정이겠니? 그게 무엇이든 지구가 깨져서 없어지면 너희 좋겠니? 우리 모두가 사라지는 건데 이렇게 부정적인 상황 중에서도 지구가 깨지면 뭐 완전 다 끝난 거잖아. 할머니는 역시 살아계시는 동안에는요. 그 작은 꽃씨를 받으실 거예요. 자, 할머니는 굉장히 부정적이시지만 그래서 호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건 할머니가 호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 방공호는 전쟁을 의미하니까 부정적으로 보실 거예요. 그런데 꽃씨는 받으실 거잖아요. 꽃씨를 받는다는 건 꽃씨는 할머니에게 있어서 원하는 것, 꽃씨는 원하는 것, 받고 싶은 것, 언제? 마지막 순간에도 꽃씨는 받을 거예요. 받으시리라. 자, 요거 중요해서 미리 말하고 갈게요. 뭐뭐하리라, 뭐뭐하겠다. 자, 들으셨어요? 자, 다시 쓰세요. 뭐뭐하리라. 여기다 쓰세요. 뭐뭐하겠다. 원래 안 써주려고 그랬는데. 그거 있잖아. 내가 써주지 않고 얘들아 이거 써. 필기 안 돼 있으면 안 본 거야. 페널티야. 요거 하려고 했던 단어인데 그냥 써줘. 불안해. 중요한 거거든. 뭐뭐하리라. 뭐뭐하겠다. 나는 이번 시험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얘들아 첫 시험에 반드시 전교 1등을 하고야 말리라. 하고야 말겠다. 의지가 느껴지지 얘들아? 의지 뿜뿜. 이럴 때 우리는 매우 의지적이다. 의지적 어조가 사용됐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의지적이라는 표현은 현대시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어지는 어조, 질문되어지는 어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기회에 미리 얘기를 하고 자 어찌됐건 동그라미 세모를 해보고 긍정 부정을 해보고 전체 단어들을 통해서 핵심을 뽑아보니까 하고자 하는 말을 알았어요. 뭐 얘기하고 싶은지 알지? 전쟁이야. 그래서 할머니가 놓여오셔요. 이 꼴 저 꼴. 그러니까 전쟁을 할머니는 부정적으로 보세요. 그럼에도 할머니는 끝까지 이 지구가 전쟁으로 멸망이 돼도 끝까지 꽃씨를 받으실 거예요. 꽃씨는 뭔가의 희망, 새싹, 새로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끝끝내 받으시리라 라는 할머니의 의지가 느껴지네요. 전쟁 중이지만 전쟁은 나빠요. 하지만 할머니는 의지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희망을 버리시지 않아요. 이게 주제. 주제는 촌스러워도 된다. 내용을 요약하는 연습. 얘들아, 너희가 만약 주제를 세련되게 쓰고 뭐 서술형 쓰고 이거는 당연히 그렇게 연습을 해. 그러라고 내가 왜 세련된 주제도 써주잖아. 그거는 중요한 거지만 제가 계속 촌스러워도 돼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자꾸만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이걸 압축해서 요약하는 연습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게 곧 주제고 그게 곧 국어를 보는 눈이고 그래야 나중에 현대시고 소설이고 비문학이고 자기의 실력을 발전시킬 수 있거든. 그래서 계속 연습시키는 거야. 촌스러우면 어때? 요약해봐 얘들아. 전쟁 중인데 전쟁이 싫지만 그래도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세련되게 쓰는 거는 이제 계속 그 다음 단계로 계속 연습은 당연히 추가적으로 들어가죠. 그러려고 내가 써주는 거고. 됐죠? 자, 어떤 시지는 알겠어요. 전쟁 상황의 시였구나. 하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자, 우리 내용 정리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이거 유명한 작품입니다. 모의고사에 나오기 딱 좋은 작품이죠. 자, 할머니가 꽃씨를 받으시는데요. 방공호 위에, 방공호는 전쟁을 암시하기 때문에 얘들아, 전쟁의 상황임을 나타냅니다. 라고 얘기해도 좋고요. 지금의 상황, 보통 전쟁이 이제 시대적 상황을 암시하는 시어 이런 표현을 쓰잖아. 나 이거, 이거 비 때문에 얘들아. 시대적인 상황을 암시하는 소재 혹은 시어 다 괜찮습니다. 라고 볼 수 있죠. 어쨌든 지금은 전쟁 상황이에요. 그 와중에서도 꽃이 우리 보통 희망이라고도 쓰고 꽃은 새롭게 태어나는 생명력의 이미지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전쟁으로 또 많은 것이 죽었을 거잖아. 그러니까 그 와중에 희망이라든가 새로운 생명의 탄생 그리고 새로운 것 뭔가의 꿈을 꾸시는 거죠. 호 안에는 방공호 안에는 아예 들어오시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전쟁의 이미지라면 호가 이러한 전쟁을 할머니는 부정적으로 보시거든요. 부정적으로 생각하시. 그러니까
말도 없어지고요. 왜? 지금 상황이 부정적이니까. 할머니는 그저 놓여오세요. 화가 나요. 이런 전쟁 상황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니까 놓여오실 수밖에 없죠. 하나 더 표현상 특징에서 얘들아 감정 표현을 정말 직접 얘기했어요. 슬프다 이게 감정 표현이잖아. 기쁘다 보통 시나 문학 같은 건 직접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걸 간접적으로 돌려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직접 노엽다, 기쁘다, 슬프다, 희열이 느껴진다 뭐 이런 단어들을 직접 사용할 때 우리는 감정의 직접 제시라는 표현도 쓰지만 잘 들어 얘들아. 직접 제시는 너무나 당연한 표현, 그치? 그리고서 선지상에 자주 나오는 표현은 직설적인 표현을 썼다. 뭐 이런 단어들 많이 쓰니까 선지 표현으로라도 좀 알아두시고요. 할머니가 요런 표현, 요런 짝대기 표현 괜히 있겠어? 뭔가 슬러시를 썼다는 거, 요런 거 표현을 썼다는 건 어쨌든 할머니의 대사였었거든요. 그거를 직접 인용을 한 거죠. 진작 죽었더라면 이런 꼴, 저런 꼴 다 보지 않았으련만, 아유, 뭐 이러셨겠죠. 어쨌든 할머니의 한탄이 물씬 느껴집니다만 할머니의 한탄을 직접적으로 대사를 인용해서 이야기를 쓰고 있다. 넘어가도 되지만 저 안 써요. 여러분들이 쓰세요. 점점점점점. 뭐 너무 중요한 건 아닌데 표현법 연습을 하기 위해서 말 마무리하지 않고 점점점점점 생략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다 쓰세요. 네, 이런 거 생략법이 쓰였습니다. 뭐 외워야 될 정도는 아니지만 혹시라도 알아? 생략법이 이 시에선 쓰였니라고 물어봤을 때 네 쓰였어요. 이렇게 찾는 연습은 들어가줘야 되거든. 여러분들이 쓰세요. 써야 되는 거 알지? 그런 페널티. 글쎄 할머니, 자 할머니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누군가가 할머니가 대사를 했다면 또 누군가의 대사였겠지. 그걸 어쩌란 말씀이셔요 라고 말하는 이 대사는 화자의 대사겠죠. 화자의 말인데 잘 봐. 이놈의 전쟁, 이 꼴저꼴 안 봤을 텐데 이놈의 전쟁 나빠라고 할머니가 비판적으로 한탄을 하셨다면 함께 동조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한번 해봐요 할머니, 아니면 조금만 참으세요 라는 그런 대사가 아니잖아. 그걸 어쩌라고요. 아니 이미 전쟁은 났고 뭐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뭐 그거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죠 뭐. 이럴 수 저럴 수 나의 힘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이런 것들 우리 화자의 무력함, 무기력함이 느껴지죠. 무력함 괜찮고요. 무기력함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화자의 그런 대사. 긍정적인 대사는 아니죠. 뭔가 적극적으로 혹은 이것을 좀 더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대사는 아니죠. 그럼 뭐 어쩌란 말씀이세요? 뭐 어쩌라고? 뭐 어쩔 요즘 내 딸이 요즘 그 어쩔이란 단어를 얼마나 많이 쓰는지. 뭐만 얘기하면 어쩔. 여기까지. 숫째 말이 없어지신 할머니의 노여움을 풀 수는 없었지요. 노여움을 풀 수 없었다는 건 어쨌든 할머니는 전쟁의 상황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여전히 꽃씨를 받으실 겁니다. 아까 얘기할 거야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지 얘들아? 요 전체를 해서 보면 이 전체와 맨 앞에 요쪽으로 할게요. 맨 앞에가 똑같잖아. 이렇게 맨 위와 똑같다는 표현보단 유사하잖아. 똑같아도 되고 유사해도 괜찮아. 맨 위에와 맨 마지막이 유사해요. 이럴 때 우리는 수미상관이 쓰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잘 들으세요. 수미상관은 꼭 똑같으려는 법이 없어. 똑같진 않아. 근데 거의 유사해요. 여기가 살짝 변하긴 했지만 유사해요. 그러면 수미상관이 쓰인 거죠. 하지만 뭐 수미상관, 수미상응 말 나온 김에 한 번 더 하자. 같은 말이야 얘들아. 같은 단어야. 그러니까 요렇게 써도 되지만 조금 더 세련되게 그리고 조금 더 아이들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서 선지에서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선지에 이 표현 자주 나와요. 아주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야. 근데 요거 말고 또 다른 표현 하나 있습니다. 반복과 변주가 쓰였다. 요런 표현도 있어. 반복과 변주라는 건 반복됐는데 똑같지 않고요. 변주, 약간 변화해서 쓰였어요. 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쉽죠. 무슨 말인지 알지? 반복됐는데 변화됐어요. 표현 하나만 보고 가자. 할머니 꽃씨를 받으신다. 할머니 꽃씨를 받으신다. 똑같다 얘들아. 그치? 그러니까 반복됐죠? 자, 이런 경우 문장이 반복됐으니까 동일한
문장의 반복, 문장 구조의 반복, 통사 구조의 반복 다 돼요. 하지만 이렇게 써도 되지요. 동일한 봐봐 시행의 반복이 쓰였다. 이것도 되는 거지? 하나만이 아니라는 거야. 표현법을 말할 때도 얘들아 꼭 하나만 표현법이 되리란 보장이 없으니까 외우려고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문장이 똑같을 때는 동일한 통사구조의 방법이 쓰였습니다. 되지요. 그런데 아예 이런 경우 시행을 딱 떨어뜨려서 하나의 행이 똑같을 때는 동일한 시행의 반복입니다. 이것도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계속 보는 눈을 키워야 한다. 우리는 그거 잊지 마시고요. 자, 요거 쓰는 거 잊지 말고 한 가지죠. 그 다음에 요거 화자의 무력함 요거 쓰는 것도 잊지 않으시고요. 하나만 더 할까? 하나만 더 여기다 써야지. 이거 하나만 더 하는 이유를 알겠니? 너무 하나가 필기해야만 해 나는 써주지 않아를 너무 하나만 했어. 하나 더 하려고요. 자, 지구가 깨어져 없어져요? 완전 끝이죠. 끝. 이때는 뭐 살아남은 사람 조차 전쟁이 싫고 좋고의 문제도 아니잖아. 완전히 마지막 순간 끝. 그러니까 정말 절망적인 극한의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도 꽃씨를 받으실 거야. 우리의 희망을 잃지 않으실 거야 라는 뜻이고요. 자, 여기다 쓰세요. 여기다가 절망적인 상황 요거까지야. 요거 2개 절망적인 상황 하나만 써두십시오. 중요한 거 아닙니다. 당연한 거지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저 지우고 간단하게 요약하고 가겠습니다. 자, 지울게요. 자, 가겠습니다. 최종 정리. 지금 상황이 전쟁 중이고 하지만 희망을 잃지 않아요. 인 내용이었고요. 그 핵심이 제목에서처럼 할머니가요. 꽃씨를 받으신다라는 내용이었죠. 여기다가 우리 할머니 쓰겠습니다. 할머니가 꽃씨를 받으시는 이 상황은 꽃씨가 그렇지 않아도 방공호 위에 피었거든. 방공호 위에 피었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상황은 전쟁의 상황인데 그 전쟁의 상황에서도요. 우리의 생명력이라든가 아니면 희망은 있을 것이고 그것을 놓치지 않고 할머니께서 받으신다라는 뜻이었죠. 할머니가 심지어 맨 마지막에 받으시리라라는 표현을 통해서 할머니는 이것에 대한 의지적, 즉 의지를 가지고 계셨다. 그 정도로 끝끝내 생명을 피우겠다라는 표현을 쓰셨고요. 하지만 전쟁에 대해서는 어머 이거 삐뚤어졌어 마음에 안 들어 요거 줄 알아서 하세요. 굉장히 노여우시다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전쟁의 비극성에 대해서는 할머니는 뚜렷하게 인지하셨죠. 그래서 전쟁을 부정적으로 보고 계셨다. 그래서 방공호 이런 단어는 부정적, 꽃씨 당연히 긍정적. 꽃씨가 긍정적이라면 할머니가 꽃씨를 받으시는 것도 당연히 긍정적. 하지만 방공호에 대한 감정은 부정적. 이렇게 구별하시면 돼. 할머니야 당연히 동그라미. 그건 당연한 거. 자, 주제를 굳이 쓴다면 주제는 자, 전쟁을 부정적으로 볼 거니까 우리 세련되게 써볼까요? 전쟁의 비극성과 뭐 요 정도? 괜찮지? 수업을 계속 들었던 학생들 여러분들은요. 주제 스스로 이제 써야 돼. 잘 봐. 내가 이렇게 전쟁의 비극성과 과자 쓰지 마. 전쟁의 비극성 이러고 끝냈어. 찜찜하지. 물론 완전히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뭔가 이 시가 전쟁의 비극성만 얘기하고 끝나진 않았거든요. 잘 요약하라고 그랬잖아. 가장 말하고자 하는 게 다 들어가야 된다면 여기에 전쟁의 비극해요 그것만 있었던가? 핵심이 빠졌잖아요. 제목이 꽃씨를 받으신다였잖아요. 그게 빠졌잖아. 그렇죠. 희망 빠졌잖아. 그걸 넣어주는 게 좋다는 거야. 이제 주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알겠지 얘들아? 그걸 넣어줄까요? 미래에 대한 희망. 꽃씨는 결국은 꽃씨에서 피어서 새로움이 나타난다는 거니까 그 씨앗은 희망의 씨앗이겠죠. 그러니 미래에 대한 비극성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희망도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시였다. 요거를 똑같이 쓰지 않아도 좋지만 요거를 대충 요 내용과 요 내용을 잘 조합해서 쓴 학생들이 있다면 나 이제부터 수업 시간마다 너희가 써봐 할까 봐 심지어 안 써줘.
안 써주면서 너희가 쓸 줄 알지? 이렇게 할까 봐 걱정되세요. 아니 할 수 있다니까. 이제 너희가 스스로 느낌을 받고 이제 내가 스스로 했더니 어머 정답이야. 어머 맞아. 나 이제 잘 따라가고 있어. 이걸 느껴야 너희가 공부도 재밌지만 점점점 발전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수업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과. 되셨죠?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 작품 중요한 작품이었어요. 우리는 동그라미 세모 연습은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니까 필기 잘 해놓고 마무리 복습으로 눈으로 다시 한번 복습하시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